네, 먼저 네. 소회 말씀하십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경기도입니다. 역시 기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 서울 공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거의 60%에 육박하시면서 본선 집행에 좀 더 가까워지셨는데 네. 지금 좀 이낙연 후보님과의 활전으로 원팀 구도가 좀 분열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혹시 내일 좀 이후에 이런 원팀 목소리를 좀 내실지. 우리 모두는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의 당원들입니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것이고 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장보다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집단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인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단 경기를 하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이고 포지션이 정해지면 각자 정해진 포지션에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은 누구도 이 민주당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또 그게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이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장동 이슈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압승을 거두셨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는 일부 소수의 정치인들이나 또 가짜 뉴스나 여론 왜곡을 시도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1억 개의 눈과 귀, 그다음 5천만 개의 입으로 듣고 보고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공리적으로 판단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해가는 과정입니다. 대장동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냉정하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4년 동안 공공개발 못하게 해서 민간개발 시키려고 노력했고 결국은 제가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서 결국 민간의 자본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발이익의 당시 2015년 예상이익의 70%를 공원조성 비용과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부지 무상 양도 1822억으로 4,400억을 환수했고 그분 민간 투자자들의 몫은 1,800억이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그분들의 불확정된 예정이익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아시던 것처럼 제가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호전되는 기미가 보여서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지 않습니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를 공산당이로 욕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가가 올랐는데 그때는 성남시장을 3월달에 사퇴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양가 통제라든지 또는 추가 개발이 환수 조치를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제 권한을 벗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도 저의 설계 중의 일부인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청렴서약을 받았고 또 거기에 최근에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와서 그렇다면 민간 몫의 개발 이익조차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다 환수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또 제 직접 권한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의 공기업은 저희가 지도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통해서 또 상당 정도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입장이 뭐 바뀌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보도로 내보내던데 그게 입장이 바뀐 게 아니지요. 저희는 공공환수를 최대한으로 했고 또 추가 환수도 했고 근데 민간몫이 부정부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환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 것을 환수하도록 조치한 게 어떻게 입장이 바뀐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만을 믿고 정치해왔고 뭐 소위 그 가짜뉴스, 왜곡뉴스 남발하는 일부 부패 보수 언론, 또 부패 정치 세력, 또 부패 기득권 세력에게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했지만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덕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최대치로 행사해서 더 나은 나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저한테는 여러분들하고 백브리핑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일 후보가 결정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결선 투표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 우리 민주당 경선의 결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은 박용진의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겁니다. 오늘 연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새로운 주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주류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걱정을 오늘 연설에서 담았습니다. 어제 갤럽 결과를 보면서 정권 교체가 52, 재창출이 35, 무려 17%포인트가 차이 난다고 하는 그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분명히 민주당이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을 유보한 13%가 다 우리를 지지한다고 해도 52대 48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도층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나는 11월이면 그때부터는 중도층을 획득하는 싸움이 될 텐데 민주당이 변화하고 또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헌신하겠고 또 그 이후에 민주당의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줘서 감사하고 또 내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정권 교체론이 높으니 두 가지만 풀어주시면. 당연히 저희한테 기대했던 걸 얻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하는 정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민생에 무능한 정치 국민들은 다시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 어마어마한 두 개의 실망 구조를 뒤집어 가려면 인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당원으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용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국민의 기대, 아주 작은 기대가 있더라도 그것까지 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7 재보선부터 사실 변화 얘기는 계속 나와왔고 오늘도 변화를 연설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이 뭐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답은 같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중하고 사람도 정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내로남불을 딱 4자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나의 낡은 이념, 내가 40년 전, 30년 전에 배웠던 그 논리, 그걸 여전히 끌고 가려고 하는 운동권적 시각,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세상은 변화무쌍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능수능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보는 10년 전, 20년 전 혹은 40년 전 책에서 배운 게 진보예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켜내지 못하고 풍족하게 해내지 못하는 진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은 냉정하신 겁니다.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정치의 도덕적 기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정치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직 우리한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믿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네, 없으시면.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에 대해서는 일찍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어쨌든 내일 하루가 결정적인 날일 텐데 네.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하실 생각이신지. 예, 이 경선의 의미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릴 겁니다. 네, 질문. 원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네, 끝까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 또 표를 주신 선거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거리를 두고 실종된 상태에서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라는 외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동안 등 돌렸던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네거티브로 시작하고 네거티브로 끝이 나는 그러한 와중에 민주당의 그
1등 후보를 지키겠다 하는 표 쏠림 현상이 좀 더 강했죠. 그래서 마치 개혁의 깃발이 가려진 듯 했지만 그 속에 여전히 강력한 개혁의 표심이 들어있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요. 저 나름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께서는 내일이 이제 박용 후보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최 후보님께서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 개혁 추진을 위한 뭐 계획이 뭐 있으신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상황에서 자칫 전략적으로 좀 활착 있지 않았나. 네, 개혁이 때가 있는 법인데 그 개혁을 거리두고 외면하고 소극적인 바람에 사실은 실망한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개혁 주도 세력의 전면에 서겠다 하는 걸 연설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개혁 주도 세력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요. 아무리 그 화려한 비전을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이 대장동 사건 또는 청부고발 사건 이것이 결국은 그 입구를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검찰 권력을 개혁해내지 않으면 그 문조차 열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도 역시 검찰, 언론, 정치, 경제 또 법조까지 아우르는 그런 얽히고 얽힌 그런 뿌리 깊은 이 부패 기득권 동맹의 하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제가 이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문을 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검찰 개혁이고 또 거기에 거의 혈혈단신 전력 투구하다시피 했는데요. 개혁은 그런 본질을 깨뚫을 수 있는 실력과 유능함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한들 결국 국민이 믿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연설에서 본선 승리를 너무 자신 장담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제 네거티브 난장판이다 이런 말씀으로 1, 2 후보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원팀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선을 하는 것은 출발할 때 이미 서약을 다 해서 승복을 전제한 것이죠. 그리고 경선은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각자 평소 가지고 있는 철학, 역사성, 또 소신, 해온 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미래 어떻게 당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 것인가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즐거운 축제의 장속에 지지자를 규합해내고 두텁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 경선이 이 많은 선거인단은 뭐 지난번 촛불 대선 때보다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런 그 투표율이 이렇게 중간에 좀 한번 꺾였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네거티브 공방을 하면서 이제 각자 그런 그 비전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지만 토론이 그 지역 경선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유세가 또 투표가 다 끝나고 거의 끝났을 때 유세를 하는 것이고 연설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걸 지도자가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겠다는 지도자가 앞장서서 선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호소를 한 것이죠.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새로운 개혁 주도 세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